안녕하세요. 원광보건대학교 치의생과 학생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 치과위생사입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닌 실행하며 미래를 꿈꾸는 치과위생사 신보람입니다. 현재 저는 상동 21세기 치과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는 치의생과 학생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겸임교수로, 그리고 주말에는 그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전문 강사로, 마지막으로는 한 가정의 아내와 세 아이의 엄마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치과의생사 신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편입 후에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남편이 되었어요. 연하 남편인데요. 결혼을 하고 임신을 3번 하고 출산을 3번 하면서 또 육아를 계속 하게 되면서 사실 희노애락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중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도 있고요. 살면서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점도 보통의 깊이도 사람마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보다 더 힘든 순간이 커지는 순간도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대학교까지 가장 힘든 게 공부잖아요. 취업도 그렇고 나에게 맞는 짝을 찾는 것도 고통의 상대적 수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찍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결혼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반복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도 있지만 고통의 상대적 수치를 100% 최고치를 경신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이가 하나일 때는요, 조금만 지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이가 둘일 때까지만 해도 그냥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가 셋이 되어서야 저는 저의 삶의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무게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제 마음의 무게 때문에 힘들었던 거였더라고요. 아이 셋을 낳고 몇 년간 육아만 하면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하기도 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시 뭔가를 새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험 청구사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보자. 이왕 할 거면 미치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책을 사서 책 한 권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산정 기준을 줄줄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주말마다 아이들은 아빠 육아로 자연스럽게 바뀌었고요. 저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급 시험을 다시 보고 2급 시험을 필기와 실기를 보고 또 이제 1급 시험까지 보게 되었죠.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투자했던 시간, 그리고 저를 위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다시 치과위생사 신보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을 이제 미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저는 육아 퇴근을 했어요. 육퇴라고 하죠. 육퇴를 하게 되면서 평일 저녁 6시부터는 저의 미타임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 세미나를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 시간들을 채우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었죠. 이 역시도 저를 존중해주고 저를 아껴준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큰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과 단지 그냥 꿈꾸기만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요. 아무 일을 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동 21세기 치과는요, 제가 2008년도에 신입 치과 위생사가 되었을 때 1년차로 들어갔던 병원이었어요. 그때는 병원이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원장님 11명에 치과위생사 30명, 전체 직원이 한 50명이 좀 넘었었던 큰 규모의 단독 건물 병원에서 저는 지금의 상동 21세기 원장님과 그 구강외과 원장님이셨어요. 저도 구강외과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때 근무를 하게 되었었어요. 1년차 때부터 큰 수술, 그리고 구강외과적인 그런 작은 소수술,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들을 뭐 이렇게 프랙처 되거나 그랬을 때 하는 그런 수술, 그리고 아간면 수술, 그리고 그냥 가장 기본으로 하던 게 매복사랑니 발치, 치아 제식술, 이런 진료들을 배우면서, 그리고 소독 관련된 거, 그리고 감염 관리 등을 접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12년 전인데요.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다시 돌아간 병원이 이 처음에 근무했던 21세기 치과입니다. 지금은 규모가 좀 작아졌어요. 원래 큰 규모의 병원이었지만 병원이 좀 나눠지면서 그쪽에 있었던 대표 원장님이 지금 현재 상동 21세기 치과를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총 직원이 21명이 곳입니다. 이 대표 원장님은 최희서 원장님인데요. 이 치과 보험 강의 연자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리고 치과 원장님들도, 그리고 퇴사했던 직원들도, 그리고 퇴사한 직원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천시에서 유명한 시의원님들, 경찰청장님, 그런 분들이 이제 다녀가실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있고 실력 있는 원장님입니다. 그 실력 있는 원장님 곁에서 다시 한번 1년차 때 그 마음으로 근무하고 싶은 생각으로 경영지원실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죠. 원장님과는 이런 구강용품 세미나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병원에 접목시켜서 실제로 구강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 구강용품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설명해드리면 환자분들에게도 그 온도가 전달이 되어서 한 달에 그런 구강용품 판매 매출도 굉장히 많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적게는 한 1200, 1400 정도, 많게는 17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른 치과에서도 이런 구강용품 판매 관련해 갖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부천에서는 부천시 치과의사의 부회장님으로 원장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역사회 보건 그런 복지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저도 같이 함께 하면서 통합 돌봄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원장님한테 다시 간 이유도 너무너무 다시 한번 근무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원장님 너무 좋은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한번 같이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될 경우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를 믿어주시고 계속 업무를 계속 맡겨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신뢰와 존중이 느껴지게 되면서 제가 더 상동 21세기 치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앞으로 나도 병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원동력을 주셔서 제가 평생 근무하고 싶은 그런 평생 직장입니다. 또한 저희 치과의생사 평균 연령이 대한민국에서는 27.8세라고 해요. 근데 미국 치과의생사 평균 연령이 45세이잖아요. 저희 치과는 평균 연령이 45세는 미치지 못하지만 40세는 되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치과의생사분이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이제 60세가 되시는 분들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50세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리고 이렇게 1년차, 2년차 선생님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가 된다라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계속 함께 이렇게 아이를 낳고도, 그리고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시 병원에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병원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동 21세기 치과입니다. 진정한 자기 관리란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최소한의 투자로 알맞은 장소에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내가 바뀌고 주변이 바뀌다 보면 점점 사회도 바뀌게 되겠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많이 내려놓았던 적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때 엄마로서의 경험이 지금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때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과정은요, 전문가가 되기에 가장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과에서 근무하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오롯이 치과 일에만 집중을 하고요. 아이와 함께 보내야 되는 엄마 신보람일 때는요, 또 아이와 함께 엄마 신보람으로만 잘 지내도록 해요. 그렇게 여행은 또 다른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 쉼을 통해서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쓰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잘 조절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양립을 잘 지키려고 엄청 애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화를 위해 더 많이 애쓰려고 해요. 혹시 책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책을 읽을 때는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책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본 것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독서는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줍니다. 생각의 근육도 키워줍니다. 판단력을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온갖 복잡 다단했던 상황 속에서 그 책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상상력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통찰력은 결국 독서를 통한 사고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요. 끊임없는 독서야말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책 속에는 길도 답도 없지만 단지 음악을 듣듯이 책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답을 찾는 힘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저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치과 위생사 직업 선택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녔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간호조무사로 이제 치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실습을 나가고 근무했던 병원에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을 봤는데요. 아, 어쩌면 나도 저렇게 멋진 치과 위생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과 동시에 그 해에 바로 강원도에 있는, 제가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동우대학이라는, 현재는 경동대학교라고 하던데 그때는 동우대학이었고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동우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위생사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학교를 알아보고 입학을 하다 보니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죠. 좋은 성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한서대학교 치의생과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졸업 후에
바로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 구강보건학과에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21살일 때 치과위생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지금 37, 지금까지 이 직업을 선택하고 후회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나의 직업에 대한 소명과 자부심이 계속 저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연차가 높아지게 되면서 하는 업무들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요. 저희 병원은요, 1년 차여도 치과위생사가 아니어도 데스크 업무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보험 청구사 공부를 해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누구든지 관심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상담 업무는 보통 경력이 많고 응대 능력이 좋은 고연차분들이 맡게 되어요. 그렇지만 체어사이드에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저연차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저는 병원에 한 사람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게 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스크 직원이 들어오면 그 업무를 얼른 적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1대1로 계속 코칭하고 결국 혼자서도 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치과의 기준은요. 치과 전체 조직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병원. 직원이 행복해야 병원이 행복하고 환자에게 그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원장님 역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원장님만 행복한 병원이 아닌, 직원만 행복한 병원이 아닌 모두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병원이 좋은 치과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존중과 협업이 중요하며 서로 협업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선생님들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조직관리나 이런 좋은 세미나를 갔다 오면 병원 원장님한테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드려요. 원장님, 이런 좋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저희 병원에도 이런 좋은 문화를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서 우리 병원 역시 몇 년 후에 조직관리가 잘 되는 치과,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치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 치과 의생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최명희 부장님, 최명희 매니저분인데, 제가 그분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세미나 후기를 한번 남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 최명희 부장님께서, 최명희 매니저님께서 제 그 인스타에 댓글을 달려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이든 치과가 좋은 문화로 발전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용기와 굉장히 많은 그런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 조직 문화, 이런 좋은 병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오랫동안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전 직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와서 언니처럼 저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처럼 저한테 와서 이렇게 투정도 부릴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출근하기 좋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치과. 그리고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결혼하고 임신을 했어도 축하받으면서 이제 퇴사하는 거야가 아닌 휴가 잘 다녀와 꼭 다시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리고 자유로운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서 누구나 또 마음을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리고
치과 업무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인력으로 로테이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 이런 문화가 굉장히 좋은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계속 쭉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입 선생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치과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쉴 때는 오롯이 휴식을 취하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는 집중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독서는 임상의 실력 외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질문하는 거, 그리고 쉴 때는 그냥 푹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리고 독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연차일 때, 1년차일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기도 하고, 불려가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러면서 억울할 때도 정말 많았죠.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저 실장님은 내가 싫은가? 저 팀장님은 내가 너무 싫은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1년차 때 결국은 11명이 같은 동기가 들어갔었는데, 다들 떠나 했을 때 저는 3년차가 됐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던 그랬었는데요. 결국은 그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근무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저 실장님이 내가 정말 싫은가? 미웠나? 이런 생각이었지만, 지나고 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되게 아껴서 해주었던 말이었구나. 나를 되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말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연차일 때 제가 가장 잘했던 게 뭐였냐면, 성실했던 거. 출근 시간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아파도 일단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꾸준함,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로 저도 존중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빠르게 많은 일들이, 많은 업무를 저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실장님과 그 팀장님이 불러서 혼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막 호되게 했던 것들이 저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냥 언니 동생처럼 너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는 실장님 네가 그만두나 내가 그만두나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마음도 나쁘게는 해봤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되게 좋은 언니 동생, 지금은 너무 잘 지내는 그런 선후배로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땐 그런 마음도 가졌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장님과 팀장님이 저에게 그런 쓴소리, 그리고 저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새내기 치위생과 학생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발췌를 해서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느냐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네, 저는 이 문구를 항상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읽었어요. 보고 그렇게 10몇 년 전에 꿈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속 꿈을 이루기 위해 실행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치위생과 학생이었고, 그전에는 간호조무사였고, 그리고 학생 때는 학업에 충실해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치과의생사가 되어서는
그 일하는 근무 시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다해주시고, 연애할 때는 연애에 충실히 다하고, 그리고 쉬는 그런 휴직인 그런 휴가 기간에는 병원 일을 걱정하지 말고 정말 휴식에만 열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리고 이렇게 길을 잘 다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 사람이 그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얼굴을 직접 뵈고 그리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지만 이렇게 또 저의 이야기를, 저의 경험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치의생과 여러분 모두 국시 100% 합격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